예, 시장에 대해서 큰 그림 그려보도록 하죠. 미국 증시 현황들 체크해 보면서 우리 시장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사상 최고가 뭐 이런 헤드라인들이 계속 붙고 있지 않습니까? S&P 500을 시작으로 이런 증시 흐름 어떻게 읽고 계세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줄긋기도 한번 해보고요. 예. 그리고 펀더멘탈 쪽도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어디쯤인가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S&P 말씀하신 대로 S&P 이어서 나스닥도 신고가를 들어가고 있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 보면 신고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해외 선물 쪽 보면은 오늘 밤에 또 이제 세 지수가 신고가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우 먼저 한번 이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을 해보면요.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저렇게 패턴 분석이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하면 딱 욕먹기가 좋은 게 약간 좀 수준 낮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틀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틀리면 또 정말로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네. 다우나 S&P나 나스닥이나 거의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리고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펀더멘탈적 요인들도 뒷받침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추가 상승 쪽을 보는 게 맞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갈까를 한번 가늠해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저렇게 파랗게 꼭지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게 상승 대칭 삼각형 뭐 이런 식의 패턴인데요. 저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저런 파란색 선만큼 그 높이만큼 또 추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다우 같은 경우가 한 29,200포인트 정도, 그럼 한 7%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거의 비슷한 형식으로 또 나스닥도 한번 접근해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삼중 바닥형으로 약간 좀 틀린 패턴이긴 한데 목표치 구하는 거는 또 저렇게 비슷합니다. 그 파란색 그 타원형으로 표시된 그 높이만큼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한 8,770포인트 지금부터 한 4.5% 추가 상승 뭐 이 정도 남은 건데 만약 그렇게 따져 본다면 좀 적죠. 실제로 돌파를 해도 뭐 4% 적게 보면 4% 많은 경우가 7% 이렇게 본다면은 하루 이틀이면 상승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이제 추세 보통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툭툭 이렇게 한두 번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꺾어져 내려오면서 저 추세대에 접근할 때 그때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나 다우 지수나 미국 시장이 그런 식의 흐름으로 좀 전개될 거를 한번 감안하고 우리 시장 쪽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실전 전략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시간대 저렇게 지수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선 긋고 삼각형 만드는 거는 오랜만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만큼은 펀더멘털이 또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왕 선 그은 김에 우리 시장도 한번 그어보죠. 네. 우리도 한번 거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한번 거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패턴이 완성이 되는 패턴은 아닌데 왜 완성이 안 되냐면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핑크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예. 미국 시장은 저 구간에서 툭툭 치고 올라가면서 돌파를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돌파하니까 이제 패턴이 나타나면서 목표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전제 조건을 까는 것은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 패턴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도 코스피도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져보면은 저 높이 아까 똑같이 이 파란색 타원형의 높이를 구하니까 많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도. 네. 한 21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저게.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210포인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2,300포인트가 넘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약간 비현실적으로 가네요. 예, 욕을 먹기 딱 좋죠. 예.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좀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좀 빨리 올라온 그런 경향 속에서 지금 2,100포인트에서 계속 머물면서 디커플링 같이 지금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를 따져보니까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저렇게 좀
다시 디커플링 쪽으로 가서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세 분석으로 가보자라는 접근을 해서 제가 또 다른 분석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코스피를. 그래서 하락 추세대 쪽을 거기서 걸리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저렇게 장기 추세대가 하락 추세대가 이어져 있는데 지금 딱 걸려져 있는 자리죠. 그래서 저 수렴이 벗어나면 미국처럼 툭툭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장기 저항대까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약 한 2140에서 80 정도. 그렇게 보면은 미국의 상승도 사실 그렇게 큰 여력이 남아있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도 한 2140에서 80 정도는 좀 괜찮아 보인다. 어느 정도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자리마다 이제 제가 또 표시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갭이 발생된 구간들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게 한 5-5개가 있습니다. 근데 네. 맨 왼쪽에 보면은 저게 2018년도에 큰 갭이 하나 발생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걸 만약에 메우고 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2300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자리가 222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2140에서 2180 정도 목표 잡고 만약에 어떤 호재성 재료 아니면 기업 이익이 좀 좋게 나타나거나 11월 달에 경기 반전 시그널이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돼서 뭐 늦어도 12월에 나타난다고 해서 2220포인트 한번 도전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년도에는 한번 2300포인트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남은 시간에 또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는 펀더멘털 요인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 쳐주신 그 갭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수 불가결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또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또 메워져야 하는 우리 증시의 숙제도 남아 있는 건데 사실 뭐 이렇게 선을 쳐보면 중요한 건 그래서 예상을 해보고 싶어서 저렇게 선을 그렇죠. 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앞에서 그 선대로 이렇게 가서 수렴이 돼서 정고점을 뛰어넘으려면 좋은 뉴스가 하나 있달지 아니면 펀더멘털이 튼튼히 받쳐줘야 되는 건데 좋은 뉴스야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니까 트럼프 속마음을 읽지 않는 이상 그럼 펀더멘털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떤 부분이 그렇게 눈에 띄길래 오늘 이렇게 선을 치면서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정치 이슈처럼 돌발 이슈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네. 다시 얘기를 하고요. 지금부터는 기업 실적이나 이쪽을 한번 좀 보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앵커님이 휴가 가셨을 때 안신혜 앵커 계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긍정적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그게 반도체하고 경기 소비재 지수하고 부동산 쪽의 ETF 이쪽 세 개가 이제 신고가를 들어서기 직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가 2016년도 1분기 때와 아주 유사한 상황이고 그것이 신고가를 들어서면서 2017년도로 이어져서 신고가 대세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주까지도 계속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경기 소비재, 부동산 지수 이쪽에 대해서 미국 시장 쪽에 이쪽 관련된 업종이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도체와 경기 소비재가 이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제외하더라도 경기 쪽에서는 반전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거하고 또 기업 호실적이 이렇게 맞물립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 때는 좀 미국 쪽이 좀 안 좋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또 나왔었는데 네. 그게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신고가를 내던 종목하고 두각을 나타내던 종목하고 좀 교체가 됐을 뿐이지 종목 숫자나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이나 MS, 구글, 인텔 같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IT 업종에 속하는 종목들이 또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아주 비슷한 거죠. 시가총액 1, 2위가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에다가 부가적으로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 마스터카드 같이 금융주까지도 가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중심으로 한 IT가 좋아지고 이 금융주가 좋아지는 건 채권 시장의 강세하고 연결이 되면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추가적으로 AT&T나 홈디포 같이 부동산하고 경기 소비재성 성격의 종목들도 이게 신고가를 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AT&T 같은 경우는 참 의외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하고 연결하면 KT나 SK텔레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저런 종목이 신고가를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스트리밍하고 프리미엄 콘텐츠 포트폴리오가 부각이 된다라고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결국 그게 지금 우리 시장에서 KT가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VOD 같은 거 팔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콘텐츠가 좀 넓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KT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직 이렇게 돈이 될 만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 세 가지 세 가지 포인트를 잡더라고요. 이 콘텐츠하고 이 플랫폼, 그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에 있어서 AT&T가 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쪽의 KT나 SK텔레콤이 사실 이 5G 종목들이 좀 꺾이면 그 다음부터는 통신 업종 진짜로 통신 업종 쪽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제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KMW 이 실적 발표 나오면서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이 아닐까 저는 미국의 통신업종 쪽하고 우리 쪽이 또 연동이 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들어서지 않을까. 오늘까지는 아무런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흐름인데 향후에는 우리 통신주 쪽도 뭐 좀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실 배당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인데 배당 가지고 계속 뭐 신고가를 낸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우리 쪽 통신주들은 어떻게 변화될까. 그리고 이 KMW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가총액 3조 원대 정도 들어가면 매도하지 않은 건 시장에 아주 널리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 이게 시가총액 3조 원 계산해 보면 한 7만 원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5만 원대 들어서면은 뭐 다시 매수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KMW 이 종목은 약간 좀 급등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단기 매매 잘하시는 분 정도에만 접근을 하시고 이렇게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G 기계 장비 이쪽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뭐가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한번 감안해 본다면은 장비 쪽은 이제 단기 정도, 단기 반등 노린 투자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 향후 좀 바닥을 잡는 과정이 좀 나타나야지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16년도에 경기 반전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종목 흐름이나 지수 흐름이 미국에서 나타났던 흐름하고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둘째 주 정도 되면은 미국 쪽의 지표 말고도 경기 선행지수 또 OECD 쪽에서 나오는 게 둘째 주에 나오거든요. 그 OECD에서 둘째 주 이번 달에 이번 주 화요일을 잡을지 다음 주 화요일 날 잡을지를 제가 잘 헷갈리는데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또 화요일 정도께 OECD 경기 선행 지수 나오면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심리적으로요. 예. 경기 워낙에 안 좋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지표들을 한번 놓고 봤을 때 개선되는 것이 또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불안감이 좀 덜 하면서 우리 쪽 접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OECD 경기 선행 지수 이번 달부터 좀 주목해서 만약 이번 달 안 나오더라도 12월 것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순식간에 여러 업종군들이 이렇게 지나갔고 또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제가 맞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봐주시고 다음 질문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대장주는 대장주대로 잘 나가고 미국은 특히 소비 같은 경우에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관련된 소비 지표들이나 관련 업종들도 잘 나가고 이외에 다음 산업군 그러니까 새로운 4차 산업과 관련된 산업군들도 잘 나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 증시는 사실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반등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흐름이 이제 우리 증시 혹은 글로벌 증시로 확대가 돼야 되는 건데 미국만 그러는지 우리는 그 정도까지 네. 탄력은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봐야 되는 거는 유동성 쪽을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FRB 쪽에서 이제 뭐가 또 달라질 것인가 그걸 한번 좀 봐야 되는데 국채 발행 일정 한번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이 국채 발행 일정을 본 이유는 FOMC 회의 때 그 금리보다도 이쪽이 유동성 쪽에 좀 영향을 많이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주요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기물 순증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물 전체 발행 물량이 아니라 증가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온 게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있는데 위로 올라온 게 증가되는 것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감소하는 것이죠. 그것 따라서 이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인데 지금 부연 설명하기에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 파란색 박스로 표시한 게 연말과 연초입니다. 4분기, 네. 1분기. 그때마다 발행 물량이 늘어났는데 최근에 이제 FOMC 지나면서 내년도 게 나왔습니다. 내년 1분기 거요. 맨 오른쪽인데 저렇게 또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저거에서 뜻하는 것이 뭐냐면 유동성이 또 빡빡해진다는 것이고 안 좋게 생각해야 될 점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QT가 종료가 되고 FRB 쪽에서 저런 단기 물량 해소를 위해서 또 공급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QE를 한다 이렇게 해석할 게 아니라 최소한 매파적인 코멘트는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월 FOMC 회의가 1월 29일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매파적인 통화정책 얘기 코멘트 안 나올 것이라 보고 투자 접근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져서 내년 초 1월 29일 그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놓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대표님의 베팅은 그래도 위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자료들과 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장 전망을 해봤고요. 관련된 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앞으로 저희가 또 시간 마련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투자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